안녕하세요. 엘프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님 엘프입니다. 음, 이렇게 여러분에게 팟캐스트로 인사를 드리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저의 학생들이 제 팟캐스트 1화나 2화를 보면 많이 긴장한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을 했었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게 좀 어색하고 약간 긴장도 많이 되고 무섭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한국인 분들도 제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걸 만들고 있는 이유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이긴 한데요. 아마 제가 경험을 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한국인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인 분들도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모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운전할 때, 나갈 준비할 때, 공부할 때, 그리고 심심할 때,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한국어 선생님이 됐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팟캐스트니까 언젠가는 한 번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어의 역사, 문법, 그리고 문학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졸업 후에는 학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학교 시험을 위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토론 코치 자격증이 있어서 토론하는 법도 가르쳤고 에세이를 쓰는 방법에 대한 그런 수업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나 회사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 도와주는 일도 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을 좋은 학교와 좋은 회사에 합격시켰죠. 저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학원에서 일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평소에 항상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 9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어머님이 너무 기쁘셔서 한우를 사가지고 학원에 찾아오신 적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한우가 정말 최고의 선물이죠. 그럴 때는 저도 정말 기쁘고 뿌듯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좀 점점 제 안에 에너지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학교 성적이 좋으면 웃고 안 좋으면 울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저도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다 경험했던 것들이라서 좀 힘들었는데 어른이 된 후에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한 번은 어떤 학생이 100점 만점에 92점을 맞아왔는데 저는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학생의 엄마가 학원에 와서 왜 100점을 맞지 못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뭐 원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려면 1점 1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 학생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칭찬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 혼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또 제가 일하던 학원에서는 시험 기간마다 선생님들의 교실에 선생님들이 슬로건을 만들어서 붙였는데요. 다른 선생님들은 보통 뭐 "지금 잠을 자면 너의 미래도 잠들게 된다." 뭐 이런 강한 압박감을 주는 문장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뭐 이런 문장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원에서 저한테 더 압박감을 주는 문장으로 "다시 만들어라."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이런 응원의 메시지만 남겼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문장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의 응원이 더 큰 힘이 되죠. 아무튼 이렇게 한국의 어떤 경쟁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어 교육은 학생들이 이렇게 심한 경쟁을 하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돌 슈퍼주니어 덕분이었습니다. 해외 팬들이 슈퍼주니어 멤버들한테 한국어로 말을 걸거나 펠레터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죠. 심지어 어떤 팬들은 슈퍼주니어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가거나 뭐 심지어는 뭐 한국어 선생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조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 석사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들다고 소문이 났던 한국어 문법 수업은 저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대학교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도 했고 학원에서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진짜 너무 많이 반복해서 가르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이나 발음 규칙 같은 지식에는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육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외국인 학생들한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지, 언어 속의 한국 문화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말이죠. 다양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석사 공부를 할 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외국인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모두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교환 학생들을 많이 멘토링하게 됐는데요. 저는 중국인 학생을 멘토링하게 됐어요. 뭐 제가 한국 문화도 많이 소개해 주고 학교 근처에도 많이 놀러 다니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 친구가 선물로 뭐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양념 소스 같은 것도 선물해 줬고요. 어 아주 재밌었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로 뭐 교환학생 같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대학생 때까지도 외국인 만나면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어색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거나 친구가 되는 것에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한국인 학생들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원어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한국어를 말할 수 있으니까 문법을 쪼개고 분석하면서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시험 성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외우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되게 친근한 선생님이었는데 그 시험 기간에는 좀 엄격한 선생님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 이거는 밑줄, 형광펜, 별표 5개입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 100% 나오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백지 시험 보겠습니다. 커트라인 100점이에요. 하나라도 틀리면 집에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지금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한테서 들었던 말을 되게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외국인 학생들은 문장을 만드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요. 유창하게 그 언어를 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의 수업을 하게 되죠. 학교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뭐 엄격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약간 아이고 그래도 잘했어요.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100점이었네요. 더 잘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언어 공부는 재밌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좀 즐거운 수업 시간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도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미 한국어 문법이나 발음 규칙도 다 제 머릿속에 있었고 누군가한테 뭔가를 설명하는 거가 약간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슈퍼주니어 팬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나 케이팝을 좋아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마음에 많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것도 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방탄소년단 팬이 팬레터를 쓰는 거를 도와달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그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을 한국어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그 팬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어 가르치다가 울어버렸어요. 그만큼 좀 공감을 잘 하게 된달까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슈퍼주니어를 좋아하시는 해외 팬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팬레터 쓰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가르치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일이 쉽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학원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교수님은 한국어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막 저한테 알려주면서 말리셨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제가 좌절도 많이 했고 그만둘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정말 쉽지 않아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제가 뭐 한국어 선생님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도 말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모순 같지만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요.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진짜 선생님이 될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어 선생님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도와주는 일이 저는 참 즐겁습니다. 저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나서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한 베트남 학생도 있고요. 토픽 6급을 받고 한국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외국어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진짜 많은 걸 느끼고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고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 만나게 될 학생들은요. 보자. 오늘은 좀 다양하네요. 호주, 영국, 싱가포르, 중국,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폴란드 학생까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즐겁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만나요. 저하고 함께 공부해 주시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아주 감사해요. 파이팅! 오늘도 엘프의 한국어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